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일요일입니다. 그치, 대표님? 네. 오늘 기분 좀 어떠십니까? 오늘 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셨군요. 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면 스타트는 제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 모멘텀을 4가지를 가져왔고 그중에서 2가지를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역시나 부각을 받았었던 이슈는 결국 1조 달러 미국 인프라 법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금액 자체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1조 달러 규모가 인프라 예산 법안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고 관련된 내용을 좀 보자면 첫 번째 세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기계 업종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예산 또한 같이 부각을 받아줬기 때문에 5G 업종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배분이 됐지만 저희가 이제 전기차 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 또한 같이 분배가 되어줬기 때문에 전기차 시설 확충 예산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예산이 배분이 됐었던 업종 자체가 건설기계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트럼프 때도 같이 수혜를 받아줬었던 종목군들과 기업군들을 같이 한번 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사실 이번 인프라 법안 이후에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연관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 한미글로벌 자회사가 있죠? 네, 미국에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오텍이라고.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SOC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사회 간접자본들. 그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서 이제 한미글로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혜를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오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미국의 좀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건설 전문지에서 세계가 선정한 세계 9위 PM 기업이라고도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역시 초고속 인터넷 5G 하면 어떤 관련주가 있을까요? 일단 5G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눌려 있었었는데 이번에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이제 또 모멘텀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G 하면 또 KMW. 네, 이 친구가 이제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었고, 그리고 에이스테크라는 종목도 5G에서도 대표 종목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있었었는데, 그 기업은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슈가 나와주면서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G 업종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된 기업군들은 좀 테마로 움직여줄 수 있겠죠? 전기차 충전 관련주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한 달 전까지는 엄청나게 시세를 많이 줬었는데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한번 또 이 인프라 법안이 사실 실질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되는 거다 보니까 또 전기차 충전 시설 쪽으로도 돈이 들어가게 되면 역시 한 번 더 테마화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이 전기차 무선 충전, 인프라 구축 이 이슈가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30, 2030년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전기차를 상용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도 현대차, SK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수의 대기업군들이 지금 전기차 충전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또한 마찬가지로 한충전의 지분을 이번에 유상증자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조금 공격적인 투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관심 있을 만한 그런 섹터군, 그리고 테마군이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모멘텀 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요즘 이게 저번 주에 처음 저희가 이제 요소수라고 해가지고 처음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모멘텀인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계속 시장에서는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바로 큰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리스크라는 표현도 하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수출하는 그런 원자재들이 많다 보니까 요소수, 최근에 또 요비료, 또 마그네슘, 또 실리콘, 사실 우리가 산업에 혹은 어떤 걸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자재 값이 다 올라가고 다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건 요소수였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요소수였고, 그 다음에 뭐 남해화학을 필두로 또 비료 쪽도 한번 수급이 돌았었고, 그리고 마그네슘, 실리콘 이쪽으로도 계속 지금 수급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를 보면은 요소 비료 해가지고 남해화학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료 1등 회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혜를 받았었고, 또 효성 OMB 비료 하면 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남해화학, 효성 OMB, 그리고 마그네슘 하면은 또 아진산업 맞습니다. 관련주가 있고, 또 한국바이오젠, HRS 이렇게 이제 원자재 관련 기업들을 계속 거기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충분히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대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요소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물류대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폭등하고 실리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간접적인 테마의 시혜를 받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번 주는 요소수 하나였습니다. 요소수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강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런 원자재 쪽을 집중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관련주들이 티 안 나게 순환매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 재료 브리핑 1탄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기업권들이 상당히 좋은 기업권들이 많고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볼 수 있을 만한 재료로 선정을 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